이걸 어떻게 포기해? 이걸 어떻게 포기해? 3천조 원짜리 수입을 어떻게 포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 못할 거다. 이게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맛을 알고 나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다. 이 맛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맛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제 그 영국 신문이죠. 아무래도 유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도보다도 스위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원래 스위스가 10에서 15% 정도 예상하고 있다가 지금 39%를 뻑하게 맞으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들끼리 지금 우리 뭐 하다가 지금 이렇게 난리 났냐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지금 난리 났어요. 이게 그 의심되는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미국이 지금 제일 관심을 두는 게 우리는 그동안 무슨 반도체니 뭐 요쪽으로 관심을 뒀지만 트럼프가 그동안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의약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미국인들은 왜 똑같은 약을 왜 더 비싸게 사냐. 근데 스위스 우리가 스위스 그러면 보통 시계, 관광 뭐 이런 거 생각하는데 스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약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제약일 거다. 그리고 미국의 제약업계의 로비가 이 39%라는 관세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결국은 이제 무역 적자 문제가 되는데 무역 적자가 나는 것도 이 결국은 제약 문제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장 문제는 이 제약은 정작 또 빠져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그 트럼프가 뭐 전략적인 특정 품목에 대해서는 요거는 따로 좀 보겠다.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하고 무역 협상을 하는 거하고 별개로 몇몇 개 품목은 따로 빼놨어요. 그 중에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도 사실은 15%로 협상이 끝난 게 아니라 요 몇몇 품목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제약이다. 근데 제약이라는 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좀 상관이 없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국가 전체적인 전략산업의 측면에서는 제약의 위상이 조금 빠지긴 하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죠. 무슨 노바티스니 로슈니 이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한 방 맞으면은 스위스 경제는 맥을 못 춘다. 그래서 스위스 내부적으로는 니들 뭐 하다가 지금 협상을 이따위로 했니?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고, 그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죽하면 아주 얼굴에다 따귀를 때렸다. 라고까지 이게 트럼프의 조치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스위스가 뉴트럴이라는 중립이라는 입장에서 더 그렇다는 건데 하여튼 스위스로서는 인도하고는 또 다릅니다. 여기는 사실 중립국이라는 게 남들이 중립으로 해줘야지 중립이지 남들이 중립으로 안 해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새로 좋은 거 갖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지금 꼬랑지를 확 내린 인도하고 좀 사뭇 다른 모습까지 봤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모든 논란이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냐? 러시아 때문에 일어나고 있죠. 요건 사실은 뒷북 기사입니다. 이거 오늘 아침 기사가 아니고 이게 이제 토요일에 봤던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밤을 보고 토요일 아침에 오늘 같은 날은 강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라이브를 한번 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토요일 아침에 기사가 많았어요. 좀 이따 또 보겠지만 대표적인 기사가 미러 핵전쟁 운운하는 상황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의 이제 고용지표가 수정됐는데 이 수정이라는 게 오죽하면은 좀 이 얘기는 좀 이따 할 거니까 좀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보고 오늘 큰 뉴스 많았는데 토요일이라서 못해서 아쉽다라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금요일 아침에 메드베데프가 러시아죠. 러시아의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지금은 이제 어떤 그 책임 있는 보직은 아니고 우리로 말하자면 이제 NSC 부의장 정도 되는데 여기에 워킹 데드를 거론을 했죠. 미국의 인기 있는 좀비 시리즈죠. 좀비 드라마죠. 그래서 핵전쟁 나면 니들 다 좀비 된다라는 압박인 거죠. 그래서 러시아의 핵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그러고 핵전쟁을 위협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협박을 트럼프도 아니고 이제 메드베데프가 하고 거기에 또 이제 트럼프가 발끈해가지고 말 받아치니까 이제 아니 트럼프쯤 되면은 네가 지금 말싸움을 해도 푸틴이랑 해야지 메드베데프랑 하냐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야, 이건 말싸움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반이 아예 그냥 잠수함을 이동시켜라. 그것도 2척이나. 핵잠수함 얘기입니다. 잠수함은 여차하면은 핵을 네가 쏴? 핵잠수함은 뭐예요? 니네 코앞에까지 샬샬샬샬 가지고 여기서 쏘지롱. 이렇게 되는 게 이제 핵잠수함.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더 위협적이에요. 지금 북한하고 미국하고 뭐 핵을 두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만은 사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핵 개발이 별로 위협적이지 않은 게, 일단 지금 북한이 개발을 아무리 잘했어도 끼케야 샌프란시스코 내지는 LA 정도까지 간다. 북한에서 쏘면 워싱턴까지는 못 간다. 뉴욕, 워싱턴은 못 간다. 여기까지는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륙간 탄도탄은 날아가면서 궤적이 이제 탄도가 다 보이기 때문에 요격하기도 비교적 쉬워요. 그냥 가까이서 쏘는 것보다는 훨씬 쉬워요. 어차피 이것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지만 비교적 그래도 상대적으로 쉽다. 근데 이게 아니라 바다 밑으로 살살살살 와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워싱턴을 향해서 핵을 쏜다.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이렇게 해서 느긋하게 협상을 할 수 없는 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한도 지금 계속하는 게 SLBM을 계속 노력을 하는 게, 잠수함 들고 가면은 이게 위협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잠수함 이동 명령이라는 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모스크바 코앞까지, 모스크바야 뭐 내륙이니까 그렇지만은 예컨대 발트해 속으로 샬샬샬샬 들어가고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바로 앞에서 모스크바 직접 쏘지 않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쏘거나 또는 거기서 모스크바를 향해 쏘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냥 미국 본토에서 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죠. 이런 상황까지 이제 험악하게 갖고 간 겁니다. 도대체 이 메드베데프는 왜 이러냐? 이 양반이 2012년 이제 대통령이었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을 할 때는 서방에 굉장히 인상이 좋았어요. 이 양반이 대통령 할 때 42살이었거든요. 젊고 그 다음에 인상도 좋아요. 푸틴은 솔직히 인상부터가 좀 뭔가 공작원 같잖아요. 나, 간, 첩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메드베데프는 딱 얼굴 보면은 인상 좋아요. 그러고는 말도 되게 착하게 해요. 그리고 뭐 미국 만나가지고는 그 세계는 말이야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야지 세계가 평화로워, 그러고 막 우리는 사이좋게 지낼 거야 막 이렇게 좋은 말만 한다고. 근데 문제는 이 양반이 대통령을 제대로 뭐 선거해가지고 제대로 한 게 아니라, 이제 푸틴이 연임하고 이제 3년임 하려고 그러는데 헌법이 안 되니까 중간에 잠깐 끊어가면서 메드베데프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푸틴이 하다가 그것도 끊어가는 것도 귀찮다 그러고 지금 쫙 하는 이런 체제로 지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양반이 이제 살아남는 방식으로 택한 게 뭐냐? 푸틴의 개가 되자. 푸틴의 개라는 말이 제가 하는 심한 말이 아닙니다. 요 기사에서도, 요거는 아마 CNN 기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그거 캡처를 안 한 모양이네요. 하여튼 영어 문장에서도 dog이라는 표현이 딱 등장해요. 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대 권력 하에서 러시아가 그래요. 러시아는 진짜 과거에 무슨 짜르 체제에서부터 그 이후에 공산당 체제, 공산당 붕괴 이후까지도 도대체가 이제 그 관료라는 사람들이 어떤 자율성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짜르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공산당 서기장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이후에 대통령도 마찬가지, 다 전제 권력이에요. 그냥 황제. 그래서 이 체제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다? 능력, 국가이익 다 필요 없다. 전제 권력이 잘 보이면 된다. 딸랑딸랑딸랑딸랑만이 살 길이다. 메드베데프도 본인의 신념이 뭔지도 모르겠다. 이쯤 되면은 옛날에 우리가 알던 신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메드베데프가 가진 거는 이렇게 미국을 향해서 깔짝깔짝 도발하는 역할밖에 없다. 어떤 러시아의 장기 이익을 향해서 함께 싸우고, 그 어떤 그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세계 평화를 논의하던 메드베데프는 없다. 이게 이제 CNN에 좀 아쉬움 담긴 얘기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러시아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되게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잘 들어보면 이제 맥락이 있어요. 대충 들으면은 중구난방입니다. 요거는 이게 신문이 아마 뉴욕타임스였을 겁니다. 신문 제보가 없는데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정부의 월간 수입이, 정부의 재정
수입이죠. 주로 이제 세금을 걷어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수입을 특히나 이제 관세를 통해서 수입을 받더니, 그리고 다른 수입까지 같이 받더니, 정부 수입이 그냥 큰 틀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러고 가잖아요. 뭐 업다운이 있지만 큰 변화 없잖아요. 그러다가 2025년 들어와서 1월, 2월 지나고 3월부터 갑자기 확 뛰어오르더라. 그래서 29.6 빌리언이 됐다. 290억 달러. 한 달에. 어마어마한 돈이죠. 290억 달러면은 몇 조야? 계산이 또 헷갈린다. 한 4조, 40조 원 정도 되는 거죠. 자신 없어서 안 쓸래. 하여튼 이게 왜 이러냐. 트럼프의 관세가 이게 물가만 올리는 줄 알았더니 이게 돈이 되네. 이게 돈이 되니까 그만둘 수가 없네. 아시다시피 미국은 지금 재정적자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열심히 돈 벌어서 빚낸 거 이자 내기도 바빠요. 그러고 있는 데에서 갑자기 이렇게 큰 수입원이 생겼다. 이거 어떡할 거냐. 이렇게 큰 수입원이 생기면은 신났지 뭐. 앞으로 그러면은 뭐 다 좋아져 가지고 이거를 버린다? 천만의 말씀. 이거를 조금만 길게 봐봐. 지금 당장도 그런데 이걸 한 10년 보면은 2조 달러가 된다. 2조 달러면은 10년 보면은 2조 달러다. 10년 보면은요 3천조 원이다. 이걸 어떻게 포기해? 3천조 원짜리 수입을 어떻게 포기해? 그러니까 이거는 포기 못할 거다. 이게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일단 맛을 알고 나면은 중독될 수밖에 없다. 이 맛을 포기할 수 없다. 이 맛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자, 만약에 그래서 트럼프가 쫓겨나고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치자. 그래서 민주당이 재집권을 한다 치자. 그 민주당인들 이 10년에 3천조 원짜리 수입을 포기하고 싶겠느냐. 미쳤냐. 얘들도 똑같은 유혹에 빠지게 돼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른바 사회보장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강한데, 복지 강화가 컨셉인데, 복지 강화하려면 세금 더 걷어야 되는데 무슨 세금 따로 걷는다? 또는 무슨 세금 올린다?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하는데.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딴 거 세금 만들기보다는 있는 거 갖고, 있는 관세 갖고, 관세 수입 갖고 하면 훨씬 좋지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도 똑같다. 민주당이 되더라도 이 관세 수입 포기 못할 거다. 왜냐하면 정부 수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는 관세가 좋다가 아니에요. 정부의 세입, 정부의 수입이란 측면에서는 관세 완전 땡큐지. 별 5개. 근데 세입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경제 상황이라는 게 달려 있는데, 경제 상황이라는 게 이것 때문에 무역이 안 된다면, 그리고 물가가 올라간다면, 그래서 관세라는 것 때문에라도 트럼프 정권은 끝나마땅한 정권이라고 국민들한테 손가락을 받는다면, 그러면은 제 아무리 이 정부 세입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돌았냐 이걸 계속하게. 그럼 이게 과연 경제에서 실제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물가가 오를 거라고 경제학자들은 다 얘기하는데 과연 진짜로 얼마나 오를지. 무역에 해악을 끼칠 거라고 하는데 실제로 얼마나 될지. 그 다음에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정말 트럼프 의도대로 모든 게 잘 흘러가서 전 세계의 모든 첨단 공장이 전부 다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 그러면 이제 미국 안에서 생산되니까 관세를 못 내잖아. 그럼 정부 입장에서 더 이상 세원이 안 되잖아요. 이 효과도 있는 거죠. 등등등등 하고 나면은 이 관세라는 게 결국은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른다가 결론이긴 한데,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긴 시간, 장기 안목이 필요한 것이고, 당장에 정부를 꾸려가려고 그러면은 캐시가 일단 들어오잖아요. 세금을 누가 카드로 내요. 세금은 캐시로 내지. 이게 정부로서는 떨쳐내기 힘든 유혹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